제가요, 탈모가 왔습니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집니다. 전 재산을, 상가세입자한테는 이게 저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이 여지없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탈모가 와서 세수비누가 좋다고 해서 제가 세수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린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법률 자문도 사실은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하고 협의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지 산재가 난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곳은 광천동 재개발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세계 백화점, 더 현대, 복합 쇼핑몰로 광천동이 새로운 미래 부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 그리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현금 청산자들 뭐 어려움 호소하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오늘은 보면 여기 있는 상가가 계시거든요. 상가 세입자분들의 이제 어려움, 딱한 사정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2차례 정도 설명을 해드려서 편의점 사장님의 눈물, 보증금, 권리금 다 날려서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됐는데 곧 있으면 쫓겨나게 됐다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오늘 현장을 직접 와서 사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광주 재개발 현장의 빛과 그늘이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편의점 가서 사장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여기 좀 조용한 데서 말씀 나눌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편의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장님 직접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장님의 좀 이야기, 속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이 재개발 현장 또 뭐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또 아픈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 광주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한 부분들이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버스 터미널도 그렇대로 잘 됐었고, 여기 상가 건물도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편의점 굉장히 좀 잘 되는 자리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떠셨나요? 네, 여기 광명 빌딩 내에 병원도 있고 학원이 다수 입점이 돼 있는 상태라 편의점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광주 시내 버스가 다 여기를 거쳐서 갔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입점으로 해서 전남권 전남 시군에서도 버스로 많이 오세요. 와서 예. 여기 지하도를 건너서 여기를 지나가야만이 저희 그 상권이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광천 재개발이 여기 이제 계획 그때는 이야기 된 게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으로서 보면은 정비구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건물이 나중에 차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을 이 주축으로 해서 5단지를 재척해달라고 소송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이 생김으로 해서 18년도에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굵직굵직한 이 이슈가 있었지만은 성당 존치와 시민 아파트, 다음에 20년도에 조합장 해임, 21년도에 조합장 선출과 함께 또다시 시공사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광천동이 워낙 5천 세대가 넘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암초에 부딪혀서 표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저 또한 상가 임차인도 알고 있었겠지만 조합원들은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조합원 총회가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여러 안건상 그렇게 되면 저희는 조합원이 아니고 상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20년도 초에 제대로 순리적으로 이 재개발 사업 시행이 됐었다면 저희는 코로나의 역풍을 맞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세월이 4년이 지나간 거죠. 작년에 7월 관리처분 인가가 7월 7일 날 났으니까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재개발이라는 동네는 상권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영업보상은 사업 시행인가 이후로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하락할 때 시점으로 해서 영업보상이 나옵니다. 광천동 재개발의 그 입지는 터미널 건너편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또 터미널 개발과 더 현대 입점이 있습니다. 저희 옆에는 KBS 방송국이 있고요. 이 시공사 교체를 함으로 해서 하이엔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허송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결국 상가 임차인한텐 고스란히 피해가 와버린 거죠. 향후에 여기 입지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한 이 랜드마크라는 거, 강남의 부촌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요소가 있는데 하물며 상가 임차인한테는 몇 년 전에 그 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가를 저희한테 제시하였고 12월 31일부로 수용 재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의 상가 임차인 소유권은 재개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본인 이제 투자비도 있고 이제 권리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합 쪽에서는 이제 보상비를 주고 이제 뭐 나가라 이제 그런 이제 조치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갭 차이가 많이 크다,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제 사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조합원님들이 하는 총회나 안건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들의 개발과 이익과 또한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많은 프리미엄을 상승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됐다 보니까 저희는 원주민이 떠나고 매출은 하락했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단 상가 세입자 분들께서는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보증금이 다 없어져서 영업보상에 차업을 걸어 놓으신 임대인도 있으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상가 세입자가 지금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있진 않습니다. 그럼 이 건물주는 현금 보상자, 현금 청산이 되신 건가요? 현금 청산자이셔서 이게 재개발로 소유권이
1월 1일로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도 여기 몇 년 동안에 공실이 여기 건물 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가 임대인 임대차 보호법에 사실은 적용을 받아야 되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또 재개발이라는 건물에 입점해 있다 보니 누가 여기를 입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장님이 사업을 한 10여 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제 초창기 때는 잘 되시다가 재개발되면서 공실도 나오고 뭐 이주 철거도 되면서 이주도 되면서 유동인구 떨어진 데다가 코로나 시기에는 또 자영업이 전체적으로 힘들었었잖아요.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사실 저희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 터미널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KTX로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매출이 지금 70%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지금 건물은 학원들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입점이 돼 있습니까?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거의 없네요. 네. 저는 이제 편의점상 여기 학생들이나 여기 병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이용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정류장이 옆으로 이전해 감으로 해서 저희는 많은 매출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 사업하시는 상가 자영업 사장님은 사장님들 피해를 좀 봤다.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그 보증금도 사실은 다 지금 이렇게 되신 건가요? 보증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몇 년 전부터 뭐 보험, 해약, 기업은행 대출, 그 다음에 뭐 집세가 지금은 한 3,800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집세라는 게 여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220입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별도로 있고요. 한 달에 350에서 400 정도 있어야 저희가 저희 인건비는 고사하고서라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정조절이 부딪히신 것 같고, 하루에 지금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2시간 합니다. 사장님 혼자 12시간 조금 줄였습니다. 예, 힘들어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알바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면 이제 어려운 상황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재개발이 없었으면 여기가 잘 되는 상권이었고 지금도 장사 잘 됐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한 거는 재개발이 안 됐으면 상가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서 신규 임차인을 제가 입점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 시설비, 권리금비를 받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도 처음에 여기 가게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권리금이 있었을 거고, 당연하죠. 그죠? 네. 이제 이게 사업이 잘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좀 권리금 또 다시 팔고 다시 나가서 하면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바뀌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게 되니까 되게 지금 뭐 재개발이 좀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시겠습니다. 제 사유재산을 묶어놔버린 결과가 됐죠.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들어왔으면 제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무색하게 그게 돼버리지 않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업 보상이라는 부분을 재개발 조합 쪽에서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자영업 세입자 자영업자 사장님으로서 재개발에 대한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현실적인 거하고 지금 조합 쪽이 제시했던 건 괴리가 크다. 많이 크죠. 많이 크고 이거 이제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개발 쪽에서는 그 속도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상가 세입자를 많이 외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뭐 방송에 출연하고 하는 거는 처음이셔서 굉장히 긴장도 되시고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한 것도
그냥 또 용기도 내시고 정말 힘든 상황이셨던 것 같거든요. 눈물도 많이 부으시고 그러셨었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은 어떤 심경이십니까? 여기 생활을 사실은 탈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정책 과정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돼서 여기 지루하고 고루한 이 삶을 탈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정비법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허가 과정인 구청, 시청, 그다음에 이 광천동 조합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만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상가 세입자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어떤 현안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책이나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뭐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뭐 더 하고 싶은 말 이게 뭐 있으세요? 뭐 예,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미래의 가치가 많이 풍부한 곳입니다. 뭐 서울의 부촌이라든지 뭐 랜드마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다 알다시피 뭐 터미널 개발, 신세계 쇼핑몰, 뭐 더 현대, 그다음에 여기 도시철도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은 광천동 재개발 쪽에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세월과 조합원들의 이권 다툼과 비대위의 반대와 결성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가의 위치는 저는 자부하건대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저에 대한 가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가치는 논의하고 운운하면서 왜 여기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소외된 기분으로 그 옛날의 법조항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온 권리금을 제가 그만큼의 주라고 떼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주해서 다른 데로 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요소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더 예. 앞으로 계속 된다면 예. 임대료나 이런 거는 계속 쌓이겠죠.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있는 것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여기가 이제 광천 재개발도 이제 2주 철거 단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내년에 철거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공탁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제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비단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용기를 내어서 대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은 누구의 재개발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몇 조, 몇 억, 몇 천조 억을 개발한다고 연실 메이커에는 뉴스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 세입자의 준에서는 너무 터무니없고 허무한 금액으로 나가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조합 측이 제시한 보상비로 나가게 되면 진짜 여기 뭐 빚진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수억 원은 좀 날리게 된 상황이고 다시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하소연하신 거고 조합 측하고는 좀 이야기라든가 뭐 협상들 좀 진행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조합을 안 가봤습니다. 사실 이거를 말을 한다는 건 용기도 안 났고 가슴만 사실은 아파하고 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 세입자들이 갔더니 구청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라, 시청에 가서 가라 이렇게만 한답니다. 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용역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는 어떤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가 이전에 그 조합원에 참여를 시켜서 상가 세입자의 이주 방안을 공람이나 참여를 하라고 조직정비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감정평가 그 통보만 보내줬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오늘 좀 떨리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잘 말씀. 제가 차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10년이죠. 이거를 지켜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길도 가보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제가 코로나를 역풍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신가 재개발인 경우도 저희보다 한 2년이 빨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재난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엄청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재개발에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가결이 나왔는지 부결이 나왔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쓰라린 가슴을 헤아리면서 더 현대가 여기를 입점한다 하니까 아, 그래도 우리한테는 어떤 희망이 보이구나. 그런 상태였지만 결론은 저희한테는 박제 조건으로 저희한테 다가와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하고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카톡으로도 말씀 주고 받았는데 사실 기댈 곳이 지금 없으시다는 거고 이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이제 조합장님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조합원들도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또 많은 광주 시민들도 아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들 또 이제 상황들을 보고 또 해석들은 또 다르게 또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좋은 대안이라든가 해결책이 좀 마련했으면 바람인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있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 말씀하셨으면 하고 싶은 다 하셨어요? 예. 좀 끊고 갈게요. 약을 먹죠. 소화제? 예, 소화제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여기 오는 게 싫어요. 이 가게 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거대한 조직이 움직여줘야 내가 비로소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움직이는 꼴이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해도 안 된다는 게 그게 좌절하고 벽을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나도 자영업 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알아요. 그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조합원들 또 조합장님들한테 하소연도 하시고 말씀 좀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보상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를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삶을 영위하더라도 영업보상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개발 속도전에 치우쳐서 상가 세입자를 애면하지 말아주시고 갈등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여기 상가 세입자들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더라도 주변에 지켜보고 있으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슈가 빨리 나와서 여기를 나가야 됩니다.